현 시점 3특검 중 가장 시원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내란 특검팀의 칼끝이 결국 법원을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물론 지기현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이 모두 내란 특검으로 이첩됐다는 소식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석방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모두 공작이라 본 시민단체 고발건이 내란 특검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이번 이첩 결정은 내란 특검팀이 아닌 공수처가 내린 것으로 공수처는 심우정, 지기현, 조희대까지 이들 모두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첩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로써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검찰과 법원, 이른바 법조 카르텔의 내란 동조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하게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은석 특검이 정말로 이들에 대해 강하게 수사를 밀어붙일 경우 우리가 기대하던 내란 특별재판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드리기로 하고, 먼저 구체적 보도 내용 공유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세행위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검팀에 이첩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고발 대상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기현 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이 포함됐는데, 공수처는 특검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사건이 내란 관련 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이첩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앞서 언급한 저들이 고발당한 행위 모두 내란과 관련된, 더 나아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공수처는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손도 모자란 공수처 입장에선 대법원장까지 털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그에 앞서 특검이 내란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 요청하기도 한 만큼 이러한 현실적 이유도 이번 이첩의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찌됐든 내란 특검은 이제 공식적으로 심우정과 지기현, 조희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게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특히 이는 고발 내용을 보면 더욱 그러한데, 시민단체의 사세행은 지난달 13일 공수처에 이들이 서울대, 김앤장 출신이라는 공통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정확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상 선거관여 금지 조항 위반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고발장에 적시된 이 혐의들을 특검팀이 모두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나, 중요한 건 이번 고발에 내란 속의 윤석열의 탈옥부터 시작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졸속 판결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지기현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창조해내며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고, 이에 심우정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기상천외한 대응을 통해 윤석열을 탈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조희대와 9 대법관들은 사실상 재판 기록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을 파기환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큰 상황입니다. 즉, 이 모든 의혹이 이번 공수처가 내란 특검에 이첩한 고발에 담겨있고, 사세행의 고발 내용대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떠나 심우정부터 지기현, 조희대, 심지어 김주현 민정수석까지 전부 이른바 빠따를 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특검법 2조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계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통해 특검이 법원까지 그야말로 폭격할 길이 열린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희한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바로 윤석열 내란 사건의 재판장 지기현과 향후 그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들이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말한 내란 특별재판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인데, 예컨대 지기현과 조희대 및 대법관이 아무 죄가 없다고 치더라도 조은석 특검은 고발건이 이첩된 이상 이들에 대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만약 안 한다면 오히려 조은석 특검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될 게 뻔합니다. 또한 이 순간부터 윤석열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좋든 싫든 이해 관계자가 되고 재판 회피의 직접적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조은석 특검이 정말로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란 특별재판소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예능이 예측해보자면 조은석 특검이 조만간 이 고발건을 통해 앞서 말한 심우정, 지기현, 조희대 등의 수사를 개시하고 직간접적으로 국회를 향해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법원은 온몸을 비틀며 강하게 저항할 게 뻔하지만 민주당은 절대 이를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란 특별재판소가 아니더라도 이미 조이대와 법원은 간접적으로 국회와 행정부 또 국민들을 상대로 개기기에 돌입했다고 보며 사실상 사법 쿠데타가 국민들의 위대한 투표로 진압이 됐음에도 조이대가 여전히 대법원장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는 조이대와 법원에 통하지 않을 얕은 꾀라고 보이는데 끝으로 최강욱 전 의원이 말하는 조이대의 향후 행보 안내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판사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상갓집에서 왜 조이대가 이 상황에서도 안 나가는 것 같냐. 네. 판사들도 사실은 되게 창피하게 생각해요. 이제 이런 적이 없었거든. 대법원장이 뭉개면서 개기는 게. 그 전까지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판사들이 저 사람은 사법부를 이끌 수 없다.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도 자진사퇴했었어요. 전에도 그렇게 해서 나름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가려고 했던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최소한의 그 선이 있었는데 예. 조이대는 그게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도 예방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해서 나가면 자기가 선거에 개입하려고 재판 어거지로 한 거를 인정하고 쫓겨나는 꼴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이대 측에서는 조이대는. 지금 민주당이 이제 사법개혁 입법을 예고를 했잖아요. 네. 대법관 숫자 늘리고 네. 좀 헌법 소원도 가능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의 추이를 봐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항의하면서 내가 이거를 잘못된 길로 가는 이거를 내가 지키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내가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 없다 이러면서 나가는 모양새. 이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이제 감옥 가야 되는 거죠 이제.